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의 스culpt 모드에서 스트로크 메소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모든 브러쉬들을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제 스트로크 방식과 대부분 있을게요. 스트로크라는 뜻은 이제 여러분 그었을 때, 칠했을 때 어떻게 칠해질 것이냐의 어떤 그런 기능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스트로크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런 옵션들이 쭉 나오죠. 대부분은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실 텐데, 특별히 어떤 다른 표현을 할 때 이걸 좀 조절을 각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제 스트로크 메소드라 돼 있죠. 어떻게 그어질 것이냐라는 이제 이걸 제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스페이스라 돼 있고, 터치, 드래그 닷, 뭐 에어브러쉬, 앵커, 라인, 커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불러내려면 E 키, 키보드 E 키를 누르면 이렇게 스트로크 메소드가 돼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이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면은 더츠는 이제 여러분 끌 때 여러분 그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해서 그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누르고 한번 그어 볼게요. 자, 그런 식으로 되면은, 자,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돼 있던 스페이스랑 조금 다르죠. 스페이스로 누르고 그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차이냐면, 더츠는 여러분들이 마우스에 움직이는 그런 속도에 따라 그런 그어지는 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스페이스는 브러쉬 동그란 거 간격마다 찍히는 거라서 뭐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강도가 나오게 돼요. 근데 더츠는 이런 식으로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 찍히는 게, 그 사이가 이제 빨리 찍히는 게 이제 가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도 천천히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랑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다츠는 웬만하면 잘 쓰지 않고 여러분 스페이스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드래그 닷인데, 요거는 다시긴 한데 점 찍긴 한데, 요것은 누르고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어지진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끌어다가 이렇게 점을 찍듯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렸지만 텍스처 부분, 알파 같은 걸 써갖고 어떤 특정 부분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찍으면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안 찍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르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갖다 대는 것으로써 이렇게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는 게 이제 드래그 덧이요. 그래가지고 끌어서 드래그, 그죠? 끌어다 놓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큰 거를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표면 텍스처 같은 뭐 무슨 그 SF 같은 패널 같은 거 보면은 뭔가 홈 같은 거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양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때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는 이제 아실 거고, 스페이스는 여러분들 이제 그는 게 방식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스페이싱, 그러니까 브러쉬의 간격마다 이제 브러쉬의 간격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히는 건데, 이게 지금 5%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브러쉬가 지금 요만한 크게 있잖아요. 자, 이게 찍히고 요거의 100% 간격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5%돼 있잖아. 5%니까 한 요거 찍히고, 그 다음에 간격 5%, 5% 이렇게 찍히니까 겉으로 봤을 땐 이렇게 찍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자, 이건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는 뭔가 이제 스프레이 같이 뿌리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페이싱은 이제 끊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쭉 그이지만, 요거는 뿌리듯이 여러 방식으로 좀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이제 하는 건데, 요것도 다른 이런 레이셔나 다른 옵션들을 조절해서 이렇게 좀 조절을 이제 해갖고 표현한 방식이어가지고 이것도 자세히 또 알아볼 테고, 에어브러쉬 돼 있고, 그 다음에 앵커는 어디 한 대 클릭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당기면 이게 커져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 그 앵커는 그 닷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딱 누르고 이런 식으로 쭉 당기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드래그 닷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알파 그런 브러쉬 같은 거 써갖고 문양 같은 거 찍을 때, 도장 찍기 할 때 이렇게 좋아요.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붙여 넣을 때 이렇게 앵커 방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라인이라 되는데, 요거는 한 군데 원하는 곳에 누르고, 자, 선을 그어내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깔끔하게 라인을 이제 그을 수가 있어가지고, 하드 서페이스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뭐 기계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직선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될 때 라인을 쓰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가지고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커브라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커브를 직접 그어서 이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new라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생성해서 이렇게 커브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제 작동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커브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커브를 하려면, 끄려면은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커브선을 끄면 돼요. 커브선 지금 표면 위에 그려진 게 아니라 이런 화면에 보이는 요 이제 스크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제 커브가 이제 보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자,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원하는 걸 찍은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커브를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 이렇게 브러쉬 크기 좀 작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로크에 보시면 드로우 커브라 되어 있죠. 그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가 그어진 거에 따라 스트로킹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트로킹을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커브 이런 형태에 따라 복잡하게 이제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을 일일이 아까 이제 라인을 끊는 건 비슷하지만 라인은 이런 이제 커브는 못 끊죠. 이제 직선은 그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커브를 이용해서 이제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X키를 누르면은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스트로크에 다 받고 그 다음에 밑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다른 것들 옵션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제 대시나 뭐 지터, 스테빌라이즈 스트로크 이런 것들을 다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조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스페이스 기준으로 볼게요. 스페이스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러니까 아까 뭐 스페이스 보면은 여러분들 브러쉬 간격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조절한 건데 그 브러쉬의 포토샵에 보면 브러쉬 이제 끌 때 스페이싱 간격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 간격을 이제 요거를 100%면은 여러분들 이제 브러쉬의 간격 요거 동그라미마다 그게 이제 좌우가 저기서 좌에서 오른쪽이 거기에 이제 간격이어가지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100% 간격마다 되는 거예요. 조금 자세한 보도록 폴어프를 컨스탄트로 보면 좀 더 쉽게 보겠죠. 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계속 당겨 볼게요. 자, 그러면 간격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거의 간격이 브러쉬마다 이렇게 찍히죠.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간격마다 찍히게 하는 게 스페이스 방식이에요. 지금 100%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간격 그 다음에 또 간격 1:1 비율로 가죠. 100%. 근데 이제 이거를 스트로크를 5% 간격으로 한다면은 요 찍히고 한 요 정도 5%겠죠. 그죠? 5%.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를 쭉 수행하는 게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스페이싱을 만약에 150% 간격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이렇게 그을 때마다 일정 간격 유지해갖고 뭔가 찍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요걸 이제 라인으로 바꿔갖고 끄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점을 도도도도 찍히면서 간격마다 이렇게 조금 그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커팅 하면서 일일이 찍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찍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스트로크를 이렇게 하고 대부분 한 5%를 그냥 둬도 되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싱 디스턴스라 되는데 뷰 모드랑 씬 모드가 있어요. 씬은 어떤 객체 자체의 그런 이제 간격 지킨 건데 뷰는 이제 보이는 방식마다 요거 차이를 조금 이렇게 미묘하긴 한데 한번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앙까지 한번 끄어볼게요. 스트로크를 10% 자, 드로우로 해갖고 한번 치워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당겨보면 자, 이쪽은 좀 밀도가 있는데 요 끝부분에 저기 끝부분에 또 돌아가는 부분에 보면은 좀 간격이 벌어지죠. 그죠? 약간 좀 간격이 그리고 이건 화면에 보이는 대로의 스페이싱을 구가하는 거라서 조금 이렇게 화면 중앙은 좀 밀도가 있지만 가장자리는 이런 식으로 좀 밀리는 느낌이 나죠. 근데 요거를 씬으로 하게 되면은 다시 가장자리부터 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똑같죠. 거의 간격이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런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제 뷰도 웬만하면 뭐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씬을 쓰는 경우가 저는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주 이게 특별하게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가장자리 같은 거 뭔가 작업을 할 때 이런 스트로킹의 간격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요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대시 레이쇼가 되는데 여러분 대시 레이쇼가 이제 스트로킹 끄면은
지금 간격마다 이렇게 계속 끄을 수 있잖아요. 대시 레이쇼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끄을 수 있어요. 이러면 요 정도 끄고 요 정도 끄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바느질 땀 같은 거 보면은 촉촉촉 이런 식으로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꺼야 되는 건가, 알파 같은 거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건가 싶긴 한데, 대시 레이쇼 같은 거를 대시를 조절하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지금 1로 돼 있죠. 요 1로 돼 있고 대시 랭스가 돼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1로 돼 있는데 이걸 0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 이제 그 그냥 간격마다 그냥 100% 간격만 찍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찍히게 되죠. 기본적으로 1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1로 돼 있으면은 대시 레이쇼가 그냥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시 레이쇼를 이제 쓰려면은 이걸 1부터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대시 랭스가 돼 있죠. 대시 랭스는 내가 어느 정도 끄었을 때 대시가 일어나느냐라는 간격 그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쉽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스페이싱은 그대로 두시고 요거랑 좀 비슷할 수 있지만은 요거랑 별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시 레이쇼를 0.5로 할게요. 0.5로 하면은 대시 랭스에 10이 돼 있죠. 그 0.5는 어떻게 5잖아요. 5마다 간격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일단은 보기 좋게 20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끄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시 랭스가 20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반. 자, 원래는 요게 20일 텐데 요게 20인데 요게 절반마다 이런 간격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20으로 했고요. 스트로크를 다시 대시 레이쇼를 0.1로 해볼까? 어떻게 되나? 0.1마다 생긴다는 거예요. 20 간격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간격이 더 벌어지죠, 그죠? 자, 이때 대시 랭스를 좀 넓혀볼게요. 50으로 하고 0.5로 다시 해볼게요. 아까 여긴 20에 0.5였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50에 0.5니까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50마다, 그러니까 50에 절반이니까 25마다 그런 식으로, 그죠? 간격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옷 같은 거 이제 안에 이런 게 이렇게 하면 바늘땀 같은 거 넣을 수 있거나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서 뭐 커브 같은 걸 쓰면은 상당히 이제 멋지게 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간격의 어떤 그런 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브러쉬 크기를 넓혀도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자, 브러쉬 크기를 넓히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브러쉬 크기가 커지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대시 랭스도 이제 같이 커진다 보시면 돼요. 서로 비율적으로 받는 거예요. 자, 크게 하니까 크게 했을 때 50이랑 작을 때 50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작을 때 50이랑 크게 했을 때 50이랑 이런 간격이 이제 달라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인터벌로 이제 간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0.9로 해보고 이거를 100으로 해볼게요. 다시 어떻게 되나? 자, 이런 식으로, 그죠? 0.9, 그러니까 아마 이거 실제 대시 레이쇼의 그 100은 아마 여쯤일 거예요. 이쯤일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100인데 0.9만 그러니까 10%가 깎여 나간 거죠. 0.9마다 이런 식으로 인터벌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 했을 때는 좀 간격이 더 멀죠, 그죠? 100에 0.2, 100에서 그러니까 100 중에 그러니까 0.2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이라면은 20%만 끄인다는 거예요. 20%만 끄이고 나머지 80%는 빈 공간, 20% 끄이고 나머지 공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0.5면 당연히 절반 나오고 절반 안 나오고 절반 나오고 절반 나오고 절반 안 나오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대시 레이쇼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약간 난해할 수 있지만 요거는 두 개만 조절을 해보시면은 그거를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쓸 때는 스페이싱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페이싱도 영향을 갈 수 있는데 스페이싱은 뭐 그냥 쓰신 대로 10%, 5%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 지턴은 돼 있는데, 지턴은 여러분 이제 브러쉬를 이렇게 끌 때, 자, 이렇게 브러쉬를 끌 때 이렇게 그냥 똑바로 끌잖아요. 지턴은 이제 뭐 흔들림, 그러니까 지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0.5 정도로 해볼게요. 그죠? 지터에 누르고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그었을 때, 그러니까 뭐 무작위로 브러쉬의 위치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좀 이게 간격을 좀 넓히고 싶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스페이싱을 늘리면 되는 거야. 그죠? 스페이싱을 이제 늘리게 되면은, 자, 간격이 이제 많이 펼쳐지죠. 그래서 브러쉬를 조금 이렇게 하고, 스페이싱을 좀 많이 주고요. 지터링을 좀 많이 주면 점점점 더 많이 이렇게 뿌리듯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스프레이 같이 뿌릴 때 이제 이걸 쓰시면은 상당히 이제 좋아요. 지터링을 쓰게 되면은 무작위적으로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고, 인풋 샘플은 뭔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트로킹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지금 보면 거칠게 이렇게 되는 그 각이 이렇게 거칠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각이 막 튀죠. 근데 이게 샘플을 눌리게 되면은 안에 있는 입력되는 값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돼서 조금 부드럽게 나와요. 선 같은 거나 뭐 이런. 근데 뭐, 자, 이렇게 스트로크, 인풋 샘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샘플을 늘리게 되면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나와요. 아마 그 들어가는 입력 값이 이제 몇 배나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되는 약간 좀 덜 따라오는 느낌이 이제 들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여러분 취향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1로 쓰는 게 추천돼. 1에서 뭐 2 정도, 뭐 좀 더 부드럽게 쓰고 싶다 3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웬만하면은 이게 사양이 조금 버벅인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샘플을 1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특수한 스트로크 기능이 있는데, 스테빌라이즈 스트로크라 되는데, 스테빌라이즈는 안정화 시킨다는 뜻이고, 요거는 이제 레이지 마우스 같은 거랑 비슷해요. 레이지 마우스 같은 거 비슷한데, 이걸 켜보고, 자, 이렇게 되면 뭔가 끊고, 이런 식으로 밑에 뭔가 작대기 같은 게 따라오죠. 여러분 이제 줄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면은 뒤에 이런 식으로 따라오듯이.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면, 요게 만약 스트로킹 기능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선을 끈다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타블렛 쓸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렇게 끄다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람 손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선들이 좀 이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트로크 스테빌라이즈를 하면은 조금 이제 이런 긴 어떤 줄을 가지고 끌듯이 하면은 조금 뒤따라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흔들어도 선이 조금, 그죠? 내가 이렇게 흔들면서 가도 이미 그 뭐라 해야 되나, 길게 잡혀있기 때문에 선이 조금 곧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없이 만약 이렇게 내가 이렇게 흔들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흔들면서 가요. 이렇게 하면 선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죠. 이거를 이제 키고, 가지고 이거 키고 이제 레디어스 요거를 가장 길게 조절하면 한 500 정도로 해봅시다. 200이 최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간다 생각해봐요. 이렇게 흔들면서 가도 그래도 선이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바르게 좀 그이죠. 제가 이렇게 선을 막 흔들면서 가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선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쭉 그으면 아주 잘 나오겠죠. 이렇게 쭉 그으면은 아주 이쁘게 선이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려야 될 때 선이 좀 나는 좀 흔들린 선이다 이러면은 요 스테빌라이즈 스트로크를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선이 나올 수 있어요. 좀 무거운 느낌처럼.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래갖고 스테빌라이즈 선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의 기능들이 이제 이런 거고, 여러분들 이제 어떤 메소드에 따라 조금 스커팅하는 방식을 좀 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넓힐 수도 있고, 이런 대시 레이쇼나 이런 걸 통해서 표현 방식을 이렇게 뭐 간격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스테빌라이즈를 써갖고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선이 나오도록 스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기능들을 한번 조절해 보면서 그 기능의 차이를 한번 익히게 되면은 어렵지 않은 기능들이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